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증시는 재정절벽 협상 난항에 따른 불안감이 악재로 작용하며 일제히 내림세 마감했습니다. 그리스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340억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급받기로 합의됐습니다. 코스피가 3개월 만에 2,000선 고지를 다시 밟으며 우리 증시의 산타랠리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대만 호나이 정밀, 일본 샤프와 손잡고 애플 TV 디자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로 물의를 빚은 KT와 한국방송공사 EBS에 지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검색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 한국법인 오버추어 코리아에 대해 서비스 이용업체 4곳이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코스피가 3개월 만에 2,000선 고지를 다시 밟았습니다. 어제 특보로 소식을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마는 미연준의 3차 양적 완화 확대 조치를 비롯해서 몇몇 이슈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를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하는 시각이 전문가들 사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는요,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한 이면의 시각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20-4974부터 5까지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십시오. 자, 오늘도 글로벌 마감 시황 짚어봅니다. 박희준이 아니라 박지은이죠.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장중에 빨간불 켠 구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네, 출발 상황을 살펴보면 그래도 강보합권에 머물렀던 때가 있었는데 3대 지수 갑자기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발언이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경제를 재정절벽 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미국 정치권에서 재정절벽을 막는 데 합의를 봐야 연준도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태풍 샌디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 소매 판매액 지수도 한 달 만에 오름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마감 지수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네, 나스닥 장중에 한때 3,000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지만 낙폭 다시 키우면서 3,000선 하회 한 채 마감했습니다. 0.72% 빠지면서 2,992.16 기록했습니다. 네, S&P 500 지수도 0.63%의 약세 보이면서 1,419선에서 마감됐고요. 다우 지수 0.56% 하락하면서 13,170선에서 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다우 지수 이번 주 일주일 흐름 한눈에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흐름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의 호재가 꽤 많았는데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 초반까지는 상승 흐름 보이다가 어제 오늘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 가보시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암울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차기분 집행을 승인하고 미국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는 등 호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지수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27% 내려갔습니다. 5,929로 마감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도 소폭 밀렸습니다. 3,643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0.43%, 포인트로는 32.81포인트 밀리면서 7,581.98로 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아시아 가보시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표정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일본 증시는 급등한 반면에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급락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앞으로 열릴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엔화 가치가 약세를 보인 점이 일본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하락세 두드러졌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한 중국의 새 지도부가 경제 성장보다는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만 빨간불 환하게 켰습니다. 1.68%, 포인트로는 161.27포인트 급등하면서 9,742.73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반면에 급락하면서 2,061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파란불을 켰는데요. 약보합권에서 22,445로 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어제 환율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연일 연중 최저 기록하고 있는데요. 1,073원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기준의 여보세요. 네, 박지윤 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밤사이 있었던 나라 밖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머리띠를 하셨네요. 네. 네, 아주 단정해 보이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역시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직업 바꾸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는 학생 가르치는 교수 직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많은 분들이 혹시 미래 유망 직업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요. 뭐 그저께였죠. 그저께는 제가 아무래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인재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미래 유망 직업이 바로 헬스케어의 업종이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하기 참 어렵다, 취업난이 계속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참 인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헬스케어 업종에는 굉장히 인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고령화가 계속해서 심화될 것인 것만큼 헬스케어 업종이 아무래도 미래의 유망주가 될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population aging 노령화가 심화되고 또 다른 한 가지 걱정은요, fear of automation이라고 합니다. 바로 인간의 일자리를 기계들이나 로봇들이 대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케어를 하는 어떤 그런 헬스케어 업종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큰 폭으로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1992년과 2012년을 보시면 엄청나게 큰 폭으로 헬스케어 업종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한 만큼 만약에 지금 취업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또는 미래 유망 직종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헬스케어 업종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아이템은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요? 네, 두 번째 아이템은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애플이 상승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수년간 띄고 있었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는 더욱더 불확실하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윈도우 8이라든지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핸드폰 시장이나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더욱더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찾아가려고 하고는 있지만, 윈도우 제품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은 제품 자체에 큰 결함이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소식이었는데요. 이 소식을 보시게 된다면 아무리 새로 나온 윈도우라 할지라도 윈도우를 키게 되면 계속해서 버그가 생긴다든지 또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typical horror story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바로 horror story라고까지 지칭할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면 PC들, 지금 대부분의 PC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PC들을 대체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아이패드 또는 태블릿 PC가요. 벌써 전체 시장에서 74%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파이어폭스라든지 또 구글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서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확실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참 급속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요? 네, 마지막으로는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좋은 팁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5가지 굉장히 저렴한 주식들인데 앞으로 굉장히 크게 오를 만한 주식들을 뽑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발류 스톡 가이드라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앞으로 미래에 성장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짚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요, 5년 안에 전체 그 북 발류에서 최소한 20% 이상 성장을 하고요. 모든 뭐 리턴 같은 경우도 20% 이상이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빅스라는 종목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EBIX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짚어드린 종목들 한번 노트 테이킹을 하신 다음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이빅스 같은 경우는요. 연간 5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종목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앙코르 캐피탈 그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8988 잉크인데 8x8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GT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마지막은 하와이안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들 잘 기록하셨다가요. 앞으로 좋은 투자 종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투자 정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매일 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나라박 소식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우리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증권사 지점장과 함께 알아보고 있죠.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에 투자 전략 전해주실 분인데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종육 지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코스피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3개월 만에 이제 2,000선을 돌파했는데 예. 아무래도 외국인의 힘이 좀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아시다시피 어제 코스피가 9월 24일 예. 이후 82일 만에 2,000포인트를 예. 달성하였습니다. 12월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2조 원 정도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5,200억 정도 순매수세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예. 등 IT 업종들을 주로 매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겹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라든지 이게 상승작용으로 더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약간 그 난관에 부딪히고 있지만 예, 좀 QE3 소강 상태죠. 등 예.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매월 450억 달러 정도 매달 국채를 매집하기로 하면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예. 증시로 순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로 풀리는 그런 돈들이 지금 한국 시장으로 이제 많이 유입될 것 같은데 예, 어제 사실 뭐 코스피도 좋았습니다만 코스닥도 외국인의 예. 매수세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예. 최근에서 이렇게 외국 투자자들한테 한국 시장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한 1% 정도 예.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며칠 동안 약간 소외돼 예. 있었었는데 어제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을 보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11일 연속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나라에 대한 특히 이머징 국가 중에서도 우리 예. 한국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성장 가능성에 큰 방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 모멘텀이 활력을 되찾으면서 어디에서 투자 수익을 찾을까
하는 그 국가를 찾다 보니까 한국이 그 대상의 중심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외국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종, 종목, 아까 뭐 삼성전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요. 예. 어떤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최근에 유심히 살펴보면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라든지 화학, 철강 쪽에 화학, 외국인들의 철강이요. 예.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IT 업종 같은 경우는 12월 들어서 거의 6.79% 정도 예. 반등세를 예, 나타내고 있고 화학이라든지 철강 같은 경우에도 4% 이상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최근 이게 낙폭 과대이면서도 실적이 예, 뒷받침되기 실적이 때문에 좋았죠.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지금 좀 시장에서 종목들을 끌어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건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IT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예. 경기 민감주 쪽으로 확대되면서 예.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경기 민감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한번 더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지금 기관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 1개월 동안 예. 오히려 5천억 정도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그 관망세 예. 분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보인 반면 예. 기관 투자자들은 3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한 종목이 약간 있긴 있지만은 예. 아직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관망 분위기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최근에 우리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제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 업종들을 살펴봤는데 지점장님께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요? 예, 물론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을 봐서는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마탱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애정을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기 250까지 갈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 지점장님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250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예, 같고요. 180이라든지 한 200 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삼성 외에 또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삼성전자 외에도 외국인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또 연말 다가오면서 예.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KT라든지 S-오일, SK텔레콤, 그리고 KTNG 등 배당 투자 성향이 배당률이 좀 높은 주들. 예, 그런 주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중 외국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종, 종목 좀 따라서 투자해도 큰 무리가 없을는지요?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뭐 이게 교수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추세로 움직이는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를 탔다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실적과 수익이 뒷받침되면서 예. 또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이면은 금상첨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자,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확대 조치 이후에 우리 증시 조금 뭐 활기를 찾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에 좀 우리 증시에 남아있는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다면, 호재들이 있다면 또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런지요? 예, 일단은 현재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아직 예. 해결점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든지 문제가 또 또 남아있고요. 미국의 4사분기 실적에 예. 대한 발표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미국의 경기 회복이라든지 예. 또 우리나라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의 경기 성장 모멘텀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또 수급 상황이 미국의 통화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예. 상당히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예.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경기 민감주 등등으로 확산되면서 당분간 주가의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뭐 올해 말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것 같고요. 예. 내년 초에는 어떤 모습을 이어갈까요? 예, 제가 최근에 여기 예. 나오기 위해서 예. 증권사들이 발표한 내년 주식시장 최고점을 예. 한번 살펴보니까 예, 평균 예. 2280 정도 예.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도 거기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또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요
최근 시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제 개인적으로 예, 예.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미국의 자유당의 오바마 예. 정부가 출범하고 예. 또 중국의 예. 시진핑 예. 이들을 시작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그렇죠. 출범하게 일본도 됩니다. 그렇고 뭐 예. 그렇죠. 주요국이 그렇게 되면은 예. 우리나라를 이렇게 주변에 있는 또 강대국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수요라든지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경기 부양책들이 상당히 이제 좀 쏟아져 나오겠죠. 예, 발표되면서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예. 과거의 사례를 봐서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예. 주가가 15%에서 20% 반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정부가 출발하면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패턴이 있었군요. 예. 지원님이 조금 전에 한 2280선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혹시 뭐 시점은 한 어느 정도로? 저는 오히려 상반기가 예. 오히려 주가 반등에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만 오늘 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제 종가 무렵에 예. 프로그램 매수세 등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로 2,000포인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마 그 반등한 국면이 예. 오늘 일단 장 초반에는 약간의 숨고르기가 있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주식시장은 추세의 움직임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2주 연속 계속 매수세를 그렇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경기 상황이라든지 예. 우리나라 주변에 예. 중국의 경기 바닥 다짐이 어느 정도 확대되고 예. 또 유동성이 좋아지면서 오늘 또 그렇게 나쁜 장세는 아닐 예.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괜찮을 것이다 하고 전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은 그 앞에서 삼성전자라든지 예. 뭐 배당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추세 예. 관련해서는 IT 관련 종목들 예. 또 IT 부품주들 예, 예. 그 뭐 BH라든지 예. 뭐 플렉스컴 이런 쪽을 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IT 부품주들 오늘 좀 눈여겨볼 예, 필요가 예.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김종육 명동 지점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른 아침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미국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 과연 긍정적인 신호로만 볼 수 있는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CEO 초대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